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자,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문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제 문법에 대해서 이제 품사편을 쭉 지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사의 활용, 그러니까 부정사에 대한 강의를 이제 사흘째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정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부정사라는 것을 그러면 왜 잘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첫째는 문장을 다룰 때 문장을 길게 만드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에서 부정사가 등장했을 때 적당하게 읽어줘야만 문장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문장을 잘 다루어서 이 부정사가 도대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용법을 발견하면 그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문맥에 맞게 잘 변형시켜서 그것을 적응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부정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이제 부정사에서 이제 특별한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 특별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쭉 많이 해왔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to라는 것은 이거죠. to라는 것은 전치사 to를 먼저 배웠지만 부정사 to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that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네 가지인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that은 지시 대명사, 그것 저것 하는 지시 대명사, 이 저 하는 지시 형용사를 가장 먼저 배웠지만 솔직한 얘기로 문장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접속사요. 가끔은 부사로서 쓰이기도 한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답을 한번 내보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물으면 영어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세 단어 in order to가 붙어들이면 이 to는 부정사 to에다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동사 원형과 그만큼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 order to 동사만큼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저께 조금 배웠으니까 만큼 동사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고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사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부정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가 뭔가요? 묵이잖아요. 예약하다라는 동사라면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room이라는 것은 만큼, 즉 타동사의 목적어답게, 즉 방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묵이라는 것은 동사가 뭔가요? 동사가 예약하다라면 이것을 예약하다를 쓰임새에 맞게 적응시켜주면, 자 다시 한번 묵의 뜻은 뭐냐 하고 물으면 예약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만약에 변형시키면 우리가 부정사 용법에 따라 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습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to를 만나면 이런 거잖아요. to를 만나면 전치사 to와 부정사 to를 가려야 하는데 to 플러스 mis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부정사 to고 그럼 도대체 부정사는 왜 필요했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decide는 동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decide는 동사고 동사 중에 타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엔 명사가 필요한데 miss라는 뭘 있으니까 동사 동사를 뭐로 만들어준다? 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다? 부정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부정사는 왜 만드냐 하고 물으면 동사를 명사처럼 동사를 형용사처럼 동사를 부사처럼 쓰기 위함이고 그럼 그렇다면 목적어가 뭐냐 그랬더니 다시 그렇다면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떴다면 얼마큼이 목적어냐 그랬더니 to 플러스 동사만큼 그래서 miss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까지를 decide의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the movie는 miss의 목적어고 to miss the movie는 decide의 목적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괄호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부정사를 부정하자. 부정사를 부정한다면 반드시 not to 이렇게 부정을 해야 하므로 지금은 to not이 아니라 not to miss the movie this ti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을 할 수 있으니까 7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의 설명에 따르면 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나 두 번째 부정사를 부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그럼 8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decide가 동사다. 동사 중에 타동사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뜰 수 있지 않느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항상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거잖아요. 문장에서 빈도는 낮지만 주어에 쓸 수 있고 목적어에 쓸 수 있고 보어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라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장에서는 우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to는 뭔 to냐 했더니 have라는 동사를 만났으니까 이 to는 부정사 to다. 그러면 얼마큼 읽을래 그랬더니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어라. 즉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읽어라.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사의 덩어리는 확인했는데 이제 부정사가 용법이 뭐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용법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 이유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용법을 따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요? 문장 다루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문장을 다루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it이라는 주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it이라는 주어에 대해서도 선생이 추천하고 싶은 게 네 가지인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it은 대명사로서 그것은 이렇게 쓰이는 것이 가장 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날씨라든지 시간 등등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라고도 배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 가주어고 가끔은 뭐가 나올까요? 강조, 구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써보면 주어 자리에 it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가주어라면 오른쪽에 진주어가 나타나면 된다. 그러면 가주어에서 진주어까지 거리는 얼마큼 되느냐? 가주어에서 진주어까지 거리는 동사만큼만 가면 된다. 동사만큼만 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진주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진주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이렇게 동사만큼까지 저희가 이제 잘 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만큼까지 갔더니 진주어가 안 나타났을 때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건 첫째, 수식어가 끼어들 수 있는 거고요. 둘째, 의미상 주어라는 게 끼어들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주어 자리에 it이 떴다. 뭐 같으냐? 그랬더니 가장 빈도 높은 가주어 같더라. 일단 읽어보세요. 했더니 동사만큼을 읽었다.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진주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주어 자리에도 가장 기본이 빈도가 높은 게 뭘까요? 투부정사. 두 번째 뭘까요?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가령 that이라든지 what이라든지 whether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날까요? 동명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it이 뭐라고 판단했다? 가주어. 얼마큼 읽었다? 동사만큼. 뭐가 나타나야 된다? 진주어. 진주어가 안 나타났으면 조금 이런 게 끼일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다? 부정사. 그랬더니 부정사 썼더니 우리가 뭐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진주어. 무슨 용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명사적 용법.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진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떴을 때 진주어의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되는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 되면 1. 목적어로 쓰이면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해석해라. 즉 part-time job을 다음에 2번에 동사를 뭐로 만들어서 명사 뭐로 써라? 주어. 가지다, 갖는 것, 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have가 무슨 뜻일까요? 가지다. 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갖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갖는 것, 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art-time job을 갖는 것은 it is difficult. 어렵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가주어에서 동사만큼 읽었고 진주어를 읽었을 때 그 사이에 지금은 무엇이 나온 걸까요? 의미상 주어가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에서, 문장에서, 뭐가, 부정사가 어디에 쓰였을 때, 진주어로 쓰였을 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고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대체로 뭘 써라?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런 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응용을 해보면요. 좀 빠른 속도로 이시 모인 것 같다. 문장에서 만나면 가장 빈도가 높은 뭐? 가주어. 얼만큼 읽어라? 동사만큼.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거라? 진주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상 주어나 수식어를 조금 빼주면 무엇이 나타나서 부정사. 이것이 문장의 뭐 역할을 하는? 진주어. 무슨 용법이 되거라? 명사적 용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t is nice. 좋다. to come and help me.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엔 수식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의미상 주어가 나올 텐데 지금은 뭐인 것 같다? 의미상 주어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주어 자리에 쓰이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이 뭔데? 기본이 it, for, to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빈도가 높다면 두 번째는 it, 지금처럼 of, to 이러한 형태의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에 대해 의미상 주어를 for를 안 쓰고 of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 이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우리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이런 경우들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nice라든지 kind라든지 예의 발음은 뭘까요? polite라든지 용감하면 뭘까요? brave라든지 우리가 관대한 그런 뭘까요? generous 아주 그러면 사람이 잔인한 그런 어떻게 될까요? cruel 이런 단어도 있을 것이고 사려 깊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considerate 이런 단어도 있을 것이고 considerate하고 동어가 뭘까요? thoughtful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성질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으면 의미상 주어로 of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의미상 주어.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건가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뭐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